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녹화를 하다 보면 일주일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찍거나 안 찍거나 시간이 흐르는 건 똑같을 텐데 그래도 매주 뭔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재미는 별로 없다고들 평가를 하시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강 작가의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지난 시간에도 그 한강 작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창작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노벨 평화상 수상과 또 그분의 그 문화 정책이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 최초로 받는 노벨상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반가움이 컸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시행했던 문화 정책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이것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어떤 그분의 그 문화 정책에 대한 모든 철학이 다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예술가라고 했을 때 예술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어떤 자유를 보호해주고 보장하는 그런 정책과 어떤 창의성을 그대로 키워주는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대한민국은 그러한 어떤 예술의 자유를 충분히 구현시켜 주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놔도 중앙정보부에서 여기 고쳐라 저기 고쳐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이고 미술이고 그야말로 각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이런저런 그 감독과 통제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계시죠. 한민족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음악가들이 많은데, 특히나 작곡 분야에서는 그 윤희상 선생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윤희상 선생을 간첩으로 올가매서 구속을 시켰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오히려 윤희상 선생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제 윤희상 선생이 석방이 되어서 나오자 어, 기자들이 이제 석방되는 소감을 당연히 이제 물었겠죠. 그때 그 윤희상 선생은 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준 독일 정부에 감사한다 라는 한마디만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독일로 다시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 윤석 선생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독일 정부에만 감사를 했을까요? 그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7, 80년대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그 민중미술이라는 부분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에 그 전두환 군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에서 그 많은 그 미술가들이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인권이나 통일 문제, 어떤 그 독재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이제 표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그 많은 감시와 통제를 했던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그런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숭화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반체제 작가라고 얘기되어지는 독재나 또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작가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례가 외국에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소련의 그 솔제니치 같은 작가들도 심지어 그 소련 정부에서는 노벨상 수상식에 참석한 것마저도 이제 허락을 안 할 정도로 강한 압박을 했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반체제 작가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작가가 대한민국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이름을 언급했었지만 그 철저한 저항 시인으로 그 자타가 공인했던 그 김지아 시인이라든가 고은 시인 같은 분들도 그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올라갔었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글쎄 어떤 요인 때문에 노벨상 수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번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는 또 문학적 완성도와 거기에 그 어떤 완성도를 제대로 살려낸 그 번역가의 작품 그 공헌이 매우 컸다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평생을 인권과 통일을 그 숙제로 안고 지난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다라고 할까 좀 황당했던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한국인 작가들이 노벨상 위원회에 가서 이제 또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씨의 노벨상에 관한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노벨상 위원회 쪽에서
예, 로비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속으로 그럼 그렇지라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덧붙이는 얘기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벨상을 받게 하려고 엄청난 로비들을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게 하려고 로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일 수도 있고 좀 어이가 없는 사실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득권층 내지는 뭐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민주적인 그런 인사가 노벨상 받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보수 세력들 내지는 기득권층의 어떤 그 기층 민중에 대한 어떤 거부감 내지는 뭔가 어떤 차별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 그 이후로 2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현 상황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예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가 살아가는 어떤 그 토양, 다시 말해서 예술가가 하나의 씨앗이라면은 그 예술가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그 예술가가 그 씨앗을 그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받쳐줘야 하는 토양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술가들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양분이 있는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해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사실 조각을 전공하고 나서 제가 또 거의 조각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제 다른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명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단지 어떤 그 정치적인 보호 내지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그 실천될 수 있는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중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BTS로 대변되는 K-pop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어떤 재능을 발현하고 있는 점에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제 문학적인 차원에서 한강 작가가 이제 테이프를 끄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김구 선생이 원했던 문학 강국으로서의 진면목을 발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뿌듯한 그 만족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 가니까
또 더구나 이제 그 감각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현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현재 이제 청년들, 이제 앞으로 그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좀 더 자신감과 당당한 자세로 임해서 모든 분야, 그 문학, 미술, 음악, 그다음에 뭐 대중예술로 분류되는 연극, 영화 등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국인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청망받는 작가로서의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었는데, 그러한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나이만 먹은 데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 사회가 좀 더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어떤 삶에 튼튼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소외받지 않는 사회였더라면은 저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술가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